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3% 넘게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6%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에 따른 종합지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잠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실적 부분, 그리고 AI 거품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정이 좀 보여야 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조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은. 첫 번째는 조정. 기간 조정이 있고, 이렇게 기간을 좀 두고 가면서 좀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가격 조정이죠. 가격으로 급락을 시켜서 V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뭐 가격 조정이다, 아니면 기간 조정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박스를 그리면은 기간 조정이 될 거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가격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은 불가피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으로 조금 눌렀다 빠졌다 눌렀다 빠졌다,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지나봐야 알겠지만,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 변곡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기간 조정이 되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되고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 증시의 변동성에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어제 비차익으로 7,900억 샀는데 오늘 다시 7,700억 팔아가지고 어제 샀던 거 다시 다 팔았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 지난번에 2조 4천억 샀다가 다시 파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이 1,460개예요. 웬만한 종목은 빠졌다는 얘기고, 거래소도 820개 빠지고 83개가 상승이니까 거의 90%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았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별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시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박스가 그려질지 아니면 이탈할지 상당히 지금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결정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코스닥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지느냐? 그래요. 뭐든지 보면 주도주는 잘 안 떨어집니다. 하이닉스는 잘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렇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죽으면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하이닉스가 버텨주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을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되고,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선물 동향인데요. 선물을 좀 여러분들이 복잡할 것 같지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장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거의 1조가 넘게 아침에 해서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선물 S라고 하는데, 선물을 매도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금융투자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금융투자 기관은 선물을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하고 기관은 선물을 매수해요. 차익거래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 차익거래니까 주식은 매도하게 돼 있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을 매도한 겁니다.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온 거죠. 이 장 막판에 투신인데요. 장 막판에 왜 선물을 매도하느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곱하기 2배 인버스 있잖아요. 인버스. 예. 인버스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엄청나게 산 겁니다. 예. 주가가 올랐다 빠지니까 인버스에 거의 풀베팅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곱하기 2배잖아요. 인베스는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장 막판에 선물을 산 거예요. 예, 선물을 매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하고 있다가 막판에 사는 거는 뻔히 동시효과 때 기관이 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프로그램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좀 복잡하죠. 하여튼 외국인들이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차익 실현내고 계속 이래 장중에 매도했다가 막판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특히 인버스 투자 관리하는 기관들이 왜 하필 동시효과 때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위험 거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아무튼 외국인들이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한다. 선물 매도로 해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게 시킨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에 매도를 불러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도 팔고 선물도 매도해서 또 차익 실현도 나오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관 금융투자는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만 하고 있고 투시는 인버스 때문에 또 매도하고 있고 이런 참 복잡한 관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물 매도하고 기관의 주식 매도를 유발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지만 기관이나 투신들은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내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이 피해보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게 설명하려면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을 갖고 안 됩니다. 오래 걸려요. 아무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런 게 있다. 막판 동시효과 때 투신이 인버스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에요. 옆나라 일본도 오늘 3.2%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일본이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요. 대만 때문에 대만 전쟁에 참여한다 뭐 이러면서 중국은 일본에 가지 마라 이러면서 한국으로 간다고 수혜받고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래저래 지금 시끌사끌한데 일본 중국이 이렇게 자꾸 맞서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또 매도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증시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IT 버블 때문에 기술주가 버블이다 이러면서 좀 많이 시끌사끌한데 그러면서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또 반도체 하락이 나오니까 지수가 빠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또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빠지고 있고 이래저래 그냥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의 거물 페이팔 투자를 했던 피터 틸이 엔비디아를 모두 팔았다. 테슬라도 팔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코인도 뭐 상당히 많은 대량 보유자들이 매도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10만 달러가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매도 우위의 분위기가 여것저것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젠슨왕이 우리 730조 5천억 달러 수주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자랑을 했는데 이제 19일 새벽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한 6시 정도 된다고 하네요. 20일 6시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랠리 때문에 이거 제 시간에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엔비디아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또 반등이 나올 거냐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조금 보수적인 좀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도 지금 동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결이고 금리 인하인데 동결이 53%, 그리고 금리 인하가 46%로 줄었어요. 지난번에 한 90%까지 올라갔었는데 많이 지금
동결적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뭐 1월 달이니까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동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보다.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2월 달은 차라리 기대 안 하고 동결하고 있다가 큰 데미지 없이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으로 돌아가서 이번 주 유럽의 그 키트루다 SC 품목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블로거들이 이제 해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시면 유럽 식약청 산하에 있는 CHMP 어떤 긍정 의견을 냈어요. 9월 19일 날 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정도 냈는데 보통 이제 유럽의 그 의견을 받으면 67일 안에 허가가 나든지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해야 되는데 9월 19일부터 67일은 11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발표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마감길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2일까지 이번 주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품목 허가가 난다라는 뉴스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이 오늘 장중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옛날에 코스닥 빠지면 알테오젠이 항상 더 많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냐? 바로 기관.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이 4,800억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러면서 여기 연두색 선이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도 이렇게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으로 보면 오늘도 한 170억, 어제도 160억.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요거를 또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종합지수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유럽 품목 허가, 추가 기술 수출, 거래소 이전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막 무너지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는데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기간 조정으로 가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서 종합지수가 뭐 하루에 3%씩 빠지면 알테오젠이 아무런 호재가 나와도 올랐다 밀려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것도 이제 감안해야 되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기술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더 연계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효성방에서는 오늘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뭐 아침부터 9시부터 Y바이오 로직스 나머지 반 다 정리했고 또 뭐 코오롱 티슈즈도 수익 실현 해버렸고 또 인수셀도 절반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좀 현금을 좀 많이 좀 마련했어요. 시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또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고 항상 뭐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돈이 있는데 주식을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 말이냐? 돈만 갖고 있으면 살 주식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 해가지고 도금 좀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보고 나서 뭐 크게 영향 없이 잘 지나간다. 그러면 뭐 다시 사면 되고 그렇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또 저점 매수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자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수익 실현 해놨으니까 좀 보고 관망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많아요. 저도 매일 보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이 안 맞고 아직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지 종목을 매일 보고 있어요. 이 종목 저 종목 모니터링을 하루에 제가 꽤 많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하고 계셨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화를 좀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이벤트가 많아요. 예, 바이오 쪽도 아직도 이벤트가 많고, 그리고 또 보온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추이를 지켜본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뉴스가 나왔어요. 지친다. 아유, 지겹다. 판 종목 일주일에 80% 뭔가요? 예,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안 움직인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예, 안 팔아서 아유, 안 되겠다. 어디 갔겠죠? 어디로? 뭐 반도체를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어떻게 돼요? 예, 일주일 만에 80% 폭등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시는 분들은 못 먹는다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예. 다 먹으면 좋죠. 이렇게 다 먹어서 수익 냈을 확률은 제 생각에 1% 안쪽입니다. 대한민국 1% 안에 들어야 이거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뭐 10억 만들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풀 미수로 해가지고 짧게 먹고 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1%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한민국 1%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나머지 99%의 손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예. 늘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저 종목, 이 업종, 저 업종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 운 좋으면 2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사 먹어요, 이거를. 예.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좀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에 갖고 있었는데 얼마가 됐다. 예,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예. 나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어. 그럼 우리 와이바이오 이렇게 만 원대 사가지고 팔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지. 내가 만 원에 샀는데 12,000원 20% 먹고 좋아서 팔았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24,000원, 25,000원 팔아가지고 또 이런 것도 사가지고 올라가서 수익 내고 이런 거 1년에 한 번에서 2번만 해도 계좌가 엄청나게 커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매일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근데 개인들은 여기다 갔다 여기 갔다 약간 매매 중독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지 못하면 절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국엔 좋은 종목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나고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건물도 사는 거지,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난 사람 단기간에 있어요. 있습니다. 1%입니다. 대한민국 1%예요. 근데 본인은 대한민국 1% 됐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일단 좀 자금을 좀 마련해 놨으니까 좀 시장의 추이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알테오제는 이벤트는 연말까지 많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